포문이요, 포문. 포문은 제어줄이 좀 복잡하게 돼 있죠. 기존 반복, 화일문이나 두화일은 그냥 조건식만 있는데, 포문은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condition, body, step. 그러니까 init이라는 건 한 번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condition은 계속 종료 조건을 따지게 되겠고, 이게 true면 body에 하고, 그 다음에 step이 이루어지고 다시 condition. 이런 반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for문도 화일문하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컨디션이 안 맞으면 한 번도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while과 for문은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for문은 이런 식으로 해서 화일문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그 반복문의 기본이 되는 건 화일문이에요. 화일문만 가지고 모든 반복문을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한 번은 실행된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두화일을 쓰고요. 그리고 for문은 그럼 언제 쓰냐? for문은 이런 것처럼 요 for문은 몇 번 반복돼요. for int i는 0, i는 n보다 작으면 n번 되죠. 매 특정한 횟수를 반복할 때는 for문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1을 입력할 때까지 반복해서 입력받아라. 그럼 그거는 for문을 작성 안 해. 왜? 몇 번 반복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화일문을 써요. 그런데 100번을 반복해야 된다. 10번을 반복해야 된다. 20번을 반복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화일문을 안 쓰고 for문을 써요. 또 for문을 또 언제 많이 쓰냐면은 배열을 처리하는데, 배열은 복합 구조이고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 있고 각각 요소들을 차례차례 방문해서 뭘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for문은 각각 요소를 접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색인이 필요하죠. 그 색인을 요 i가 훌륭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for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for문은 배열하고 같이 많이 쓰이고, 횟수, 반복되는 횟수가 변하지 않고 늘 알 수 있을 때 이제 for문을 씁니다. 그리고 이 for문 쓸 때 이제 예전 C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for문 쓸 때 색인을 여기다가 선언할 수가 있어요. 색인 변수를 for int i는 0. 그런데 이렇게 for int i equal 0에서 i를 여기다 선언하면 이 i의 가시 영역은 어디로 제한이 돼요? for문 안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i 값을 알고 싶다. 그럼 안 돼. 근데 종종 우리가 for문이 종료되고 나서 중간에 어떨 때는 브레이크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i가 언제 끝났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i를 밖에다 선언해야 되겠지. for문 밖에다가. 아니면 차라리 화일문으로 바꿔서 처리한다든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i라는 거는 for문의 색인 변수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i, j, k 이렇게 세 개를 제일 많이 써요. i 쓰고 i 근데 중첩되니까 i를 또 못 쓰면 j, j를 또 못 쓴다 k. 그 더 이상 안 필요할 거예요. i, j, k. 그래서 쓰는데 여기서 for i를 하고 또 for i를 또 해도 이 두 개의 i는 i의 가시 영역은 중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케이. 그런데 C++은 이 가시 영역 중첩과 관련돼서는 되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n이라는 변수가 3개 등장하는데 요 n은 밖에 있는 요 n, -1로 초기화된 요 n은 전엽 변수죠. 그렇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0으로 초기화된 n도 n은 지역 변수이고 요것도 지역 변수예요. 근데 요 n
1로 초기화된 요 n은 가시 영역은 어디예요? 요 블록 안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n을 쓰면 어떤 n이에요? 이 세 개 중에 1이 해당돼요. 가장 가까운 가까운 애 것이 우선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요 n은 뭘까? 요거 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n을 접근하고 싶으면은 이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를 써서 땡땡 n 하면은 현재 스코프가 아닌 밖에 더 큰 스코프를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여기 뭐가 찍혀요? 마이너스 1이 찍힙니다. 여기서 n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요 내부 블록에서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바에서는 이 자체가 오류예요. 지역 변수들이 그 가시형이 중첩되는 건 오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똑같은 이름의 변수들이 가시 영역이 중첩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바람직한 코딩이 아니에요.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EK와 EK는 서로 가시 영역이 중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시 영역이 중첩되지 않으면 똑같은 이름을 또 쓸 수 있어요. 써도 문제가 안 돼. 근데 가시형이 중첩됐을 때는 쓰면 약간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차라리 안 쓰는 게 좋은데 불가피하게 쓸 경우에는 이제 땡땡 가지고 전역 변수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만 전역 변수는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가시 영역이 중첩되는 지역 변수는 C++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안 쓰면 되겠다. 안 쓰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거고요. 포문은 되게 복잡하게 쓸 수 있어요. 콤마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되게 복잡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 너 그거 10줄로 짰어? 난 2줄이면 돼. 막 이런 라인 수를 줄이는 걸 가지고 서로 프로그램을 잘하는 것처럼 뭔가 경쟁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한 거에다가 다 따려 넣어. if문의 조건식도 무지 복잡해, 얼마. 근데 저는 그렇게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항상 중요한 것은 짧게 작성하는 것보다 봤을 때 쉽게 이해되고 읽기 쉬운 형태로 코딩하는 게 한 줄이 더 늘어나더라도 쉽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이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게 번거롭더라도 훨씬 나아요. 제 주관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포문은 10번 도는 거구나. 포문의 제어줄만 보면 몇 번 돌아가는지 보여줘야 돼요. 그게 명확해요, 원래. 근데 이것도 어때요? 문제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간혹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 i를 이 안에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i 값을 바꾸는. 근데 i 값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코드를 읽을 때 얘는 10번 반복되는구나 알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중간에서 i 값을 어떨 땐 바꿔. 그럼 얘가 몇 번 반복되는지는 계산하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최대한 하지 마세요. 불법은 아닌데 감옥 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i를 그러니까 색인 변수, 반복의 횟수를 결정하는 i를 포문 내에서 반복하는 것은 좀 삼가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개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른 타입의 변수는 안 돼요. 그리고 루프 종료 조건 할 때
가급적 not equal은 쓰지 말아야 된다. 왜? 무한 루프 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0이고 플러스 2씩 증가해요. 그러면 I 값은 늘 뭐예요? 짝수죠. 근데 n이 홀수가 돼버렸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무한 루프 돌립니다. 무한 루프 돌아. 그래서 우리가 짜더라도 얘를 조건, 반복문의 조건으로 not equal은 웬만하면 쓰지 마라. 차라리 크거나 이렇게 쓰면 언젠가 증가시키면 걔보단 커지는 거죠. 또 감소시키면 언젠가 걔보다는 작아질 거예요. 근데 not equal을 하면은 증가하고 감소시켜도 딱 그 값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포문 쓸 때 쓰지 마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복문 횟수 관련된 이 I 값을 바꾸지 마라. 이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형태는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 이 형태랑 어딨어? 이 형태. 하여튼 0, n. 그러면 n번 반복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거지. 요거 1부터 해야 할 때가 있어. 1부터 10까지 더하라. 그럼 1. 그리고 여기 10. 그러면 플러스 1 해가지고 10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것도 알고 C뿔로 가면 C뿔 11부터는 새로운 포문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for each 포문이라고도 하고 range 포문이라고도 하고 세 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얘는 어떤 복합 타입, 배열과 같은 복합 타입이 있을 때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하는 복합 타입이 있을 때 그 복합 타입에 있는 모든 요소를 한 번씩 다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하면서 매번 방문할 때마다 이 n이 색인이 아니라 이 n이 뭘 가져요? 뭘 가져요? 요 값을 하나씩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n은 첫 번째 반복에서 n은 2, 그 다음에는 5, 그 다음엔 7, 그 다음엔 3, 그 다음에 6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배열이 있는데 배열의 용량이 10이에요. 용량이 10이에요. 10개까지 저장할 수 있어. 근데 현재 5개만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쓸 수 있나? 쓰면 안 돼요. 걔는 무조건 배열의 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이 for each 문은. 그래서 끝까지 다 들어있는, 꽉 차 있는 애들.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보다 이제 더 많이 쓰는 게 C뿔 풀어나다 보면 더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벡터라는 걸 많이 쓰게 돼요. 벡터.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벡터라는 걸 쓰게 되는데 벡터는 내가 5개를 집어넣으면 얘는 현재 몇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겠고요. for each 문을 쓰면은 곧 들어가 있는 것만큼만 반복을 해요. 벡터가 이만큼 공간을 확보해 놓을 수도 있지만 확보한 만큼을 돌아가진 않아요. 들어가 있는 내가 애드한 요소의 개수만 해요. 그래서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배열이 필요할 때 배열을 안 써. 왜? 벡터가 훨씬 편해요. 벡터. 그래서 벡터를 쓰게 되는데 어쨌든 주의하셔야 되고 C뿔은 좋다기보다는 하여튼 특이한 건 여기에 reference를 쓸 수 있어요. reference를 쓰면 원래는 이 n은 대입이 된 거죠. 뭐가 생략된 거냐면은 for int n list면 여기에 생략된 게 n이 list 0 이런 거. 다음 또는 list 1. 그래서 n이 값을 복사해 온 거지 list 0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for int n 땡땡 list
해놓고 n 이퀄 1 했다. 그러면 리스트인 값이 모두 1로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n이 2를 가졌다가 그 값이 그냥 1로 바뀌는 거예요. 리스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cpp은 레퍼런스 타입이 있으니까 레퍼런스 타입을 쓰면은 이건 뭐가 돼? 리스트에 있는 모든 요소를 뭘로? 1로 초기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것도 뭐 배열할 때 알아두시면.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차이. 요거는 n의 값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고 얘는 n의 레퍼런스, 주소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n 이퀄이라면 다 초기화가 되는 거죠. 자, break continue. break는 해당 문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continue는 어디로 가요? 맨 앞에, 맨 뒤로. 맨 뒤로 가요? 맨 앞으로 가요? 네? 틀렸습니다. continue는 맨 뒤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 보실까요? 우리. 화일문이에요. 화일문이에요. 화일문 요 버디에서 continue를 만났어요. 맨 끝으로 갔어요. 그럼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다시 어디로 가? 컨디션을 가죠. 맨 앞으로 간다고 해도 컨디션이 맞아요. 그럼 이건 차이는 없어. 얘는 맨 앞으로 가면 여기로 가? 아니죠. 맨 뒤로 가니까 어디로 가? 컨디션으로 가는 거예요. 컨티뉴 만나면. 그리고 넘어갔나? 폼은 어디 갔어? 여기. 폼은 여기서 만나면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컨티뉴는 컨티뉴 만나면 루프의 나머지 부분은 다 건너뛰고 어디로 가요? 루프의 끝으로 갑니다. 루프의 끝으로 간다고 이해해야지 다 통일되게 적용이 돼. 화일문에 대해서도, 두 화일에 대해서도, for에 대해서도. 두 화일에서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조건식. for의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스텝 부분. 그 부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for continue.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교수들이 브레이크와 컨티뉴는 안 써도 프로그램 짤 수 있다. 쓰지 말고 짜봐라. 막 이래. 아이씨, 귀찮아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쓰시면 돼.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프로그램은 브레이크와 컨티뉴 없이도 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브레이크와 컨티뉴 없이 잘라 그러면 오히려 가독성이 나는 떨어진다고 봐요. 아니 비효율적인가. 예를 든 게 이거예요. 루프 앤 하프 문제. 루프 앤 하프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루프에 그 반복되는 걸 봤을 때 종료를 어디서 한다? 중간에서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이 들어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들어올 때까지 들어온 모든 정수의 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논리는 우리의 머릿속의 그림은 정수 입력값 마이너스 1인지 보고 아니면 sum 플러스 이퀄로 입력값 그리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장 요거대로 짜는 건 이거죠. 무한 루프 돌려버려. 그렇죠? 그리고 안에서 하는 일은 처음에 뭐래? 정수를 입력받죠. 그 다음에 뭐해? n이 마이너스 1인지 봐. 마이너스 1이면 뭐예요? 루프를 종료시켜요. 뭘 이용해서? 브레이크. 마이너스 1이 아니면 플러스 n을 하는 거예요. 이게 루프 앤 하프 문제예요.
하프 문제라는 건 루프의 끝이나 시작에서가 아니라 중간에서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그 반복해야 되는 걸 봤을 때 중간에서 루프가 종료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 생각은. 그런데 그러면 야, 이거 짜라. 근데 브레이크 쓰지 마.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했던 방법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변수를 하나 더 변수. 그래서 그 변수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종료는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흐름은 똑같은데 여기서 튀어나와도 되는데 여기서는 뭘 하는 거예요? 종료하는 조건을 바꿔놓는 거지. 완료됐다. 그러면 돌아가면 완료됐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냥 여기서는 뭘 해도 돼. 브레이크 해도 되는데 브레이크 쓰지 말라니까 뭘 하나 더 써요. 변수를 하나 더 쓴 겁니다. 종료를 나타내는 조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쓰지 마 그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요. 여기서 종료해야 되니까 이 정수 입력을 화이만 밖으로 뺀 거예요. 한번 빼고 n이 -1이면 여기 종료되겠죠. 아니면 뭐래? 플러스에. 근데 이렇게 짜놓으면 이 입력 부분이 또 어디에 가 있어야 돼? 포문 안에 다시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 나오죠. 두 번.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짜도 막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는. 아이씨 왜 그랬을까? 이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짜요. 내 머릿속으로 반복해야 되는 거를 차례대로 쓰고 그 차례대로 쓰는 것 중에 종료되는 조건이 이쯤에 나온다. 그럼 난 무조건 무한 루프를 돌려요. 그리고 이쯤 가서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브레이크를 써서 루프를 종료시킵니다. 그러면 그 포문을 그러니까 반복문을 읽어보면 내 원래 머릿속에 있던 그 반복해야 된 흐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면 이야기가 좀 거시기 해요. 얘가 일단 좋다. 여러분도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거를 잘못된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for로 화일이 안 이쁘다. for로 무한루프 돌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 for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while true while 1도 말고 while true. 근데 스프풀에서는 불리언 타입이 도입되어 있으니까 while 1 이렇게 하지 마시고 while true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for문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while문. 최소 한 번 반복되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do while을 쓰세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반복문을 짜는데 어떤 반복을 갖고 짤까 고민할 때는 요걸로 결정하시라. 그리고 반복문 내에 평가값이 변하지 않는 표현식이 있다면 이거는 반복문 전후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해요. 예를 들면 sum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10이에요. 근데 반복문 내에서 바뀌는 건 a만 변해. b 더하기 10은 안 변해요. 그러면 b 더하기 10이라는 값을 템프에 넣고 여기다가는 뭐만 쓰는데 템프를 쓰는 게 낫다는 거죠. b 더하기 10을 1000번 반복되는데 b 더하기 10을 1000번 하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 내에 어떤 식이 있는데 걔는 반복할 때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돼? 끄집어내서 변수, 임시 변수에 저장해서 놓고 그 위치를 그 변수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물론 변수 하나가 추가는 되죠. 그것보다는
1000번, 10,000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